자,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 이 딸에게 그 정말 꼼수 증여 논란 이어서, 그러니까 그 의혹이 좀 부추겨진 데 이어서 아내를 위장 취업시켜가지고 세금 탈루 의혹까지 불거진 마당에 또다시 딸과 관련된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다들 좀 기억하시겠지만 최근 오동훈 후보자에 대한 어떤 검증 과정에서 딸에게 재산을 물려줄 목적으로 이 아내 소유의 재개발 확정 부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게 4억 2천의 부지를 딸에게 팔았다라는 그러한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재개발까지 확정된 부지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한 13억 이상을 호가한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오동훈 후보자가 재산 증여를 위한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오동훈 후보자가 딸에게 3억 5천만 원을 증여를 했고 딸은 증여세로 4,850만 원을 냈는데, 그러면 13억 원 이상을 호가할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는 이게 싸게 먹힌 거라는 평가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부지 매입에 나머지 1억 2천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딸이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당시 직장이 없었던 오동훈 후보자의 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갑자기 한 법무법인에서 일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또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이거 역시나 위장 근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무엇보다 오동훈 후보자의 소개로 일한 법무법인들이었잖아요. 그렇게 근무를 시작을 하면서 오동훈 후보자의 지인 법무법인으로 또 옮겨가면서 근무를 또 이어갔던 거고요. 이에 대해서는 또 이제 아빠 찬스 논란도 꼬리표가 붙었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과정에서 또 문제가 제기가 된 거예요. 이번에 오동훈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서 밝혀진 그런 사실들, 아직 인사청문회는 17일에 있긴 합니다만 그 전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부적절한 일이 또 발견이 된 거죠. 오동훈 후보자의 딸이 2021년 8월부터 그 다음에 7월까지 법무법인 근무를 하면서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월급을 수령을 한 사실이 드러난 거죠. 이거는 법무법인 측에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혔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다른 법무법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근로계약서만 작성을 안 한 게 아니라 이 지방변호사회에서 발급하는 그 법률 사무원증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발급받지 않은 채로 근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동훈 후보자 측에서는 딸의 로펌 근무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까지는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전 이것도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근무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당연히 알겠죠. 본인이 꽂아 넣은 거니까. 그런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애초에 로펌에서 근무를 하는데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도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딸이 일했던 법무법인들에 꽂아 넣은 게 오동훈 후보자 본인인데 이걸 이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된지도 몰랐다. 그리고 일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본인이 꽂아 넣었으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그래서 혹여나 이 근로 역시도 아내와 관련된 논란처럼 위장이었던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고요. 그 기본의 기본인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역시나 기본에 속하는 법률 사무원증까지 이 발급을 하지 않은 것은 저는 뭔가의 이 부적절한 이유가 이 사건의 배경에 분명히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동훈 후보자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법무법인들의 위반 사항도 문제인 소식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조세법 전문가라고 칭해지는 이 오동훈 후보자, 탈세 전문가가 더 적절하지는 않은가라고 의심되는 사건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이미 지적되는 의혹만으로도 사실 후보자의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과 같은 사법연수원의 같은 기수인 오동훈 후보자기도 하고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정보경찰 선거 개입 변호인으로서도 활동을 후보자가 지명되기 전까지도 계속 해왔고, 그래서 이로 인한 어떤 여권 측 추천을 받았던 것, 그리고 플러스에서 윤석열의 최종 임명까지 이어졌던 것, 역시 끼리끼리 뒤가 구린 이들끼리 함께 자리를 나눠 먹자라는 것이 이 오동훈 후보자가 최종 임명의 배경이 됐던 것은 아닌가, 좀 심히 의심스럽다라고 봅니다. 곧 있을 17일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문제를 다 털어내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아무튼 더 살펴보다가 이 전해드릴 얘기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릴 이야기가 더 나올 것 같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